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고요.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재우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낙폭을 꽤 많이 만회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S&P 500 지수는 2,700선 초반대에서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죠. 2,705포인트 선으로 0.06%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이후 7,016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0.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같은 흐름이지만 소폭 올라오면서 1.16380달러 선인 0.1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53달러에서 1,252달러로 떨어지면서 0.12%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72달러 후반대까지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지금은 소폭 눌림 72.7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은 완전하게 상승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지수와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무역전쟁에 대해서 워낙 좀 크게 생각하시는 해왕 마스터님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지금 이런 분쟁 속에서 트럼프 무역전쟁에 대해서 완화 발언이 좀 효과를 보고 있는지 하락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도 다우지수는 홀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S&P와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세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해왕 마스터님, 일단 트럼프가 좀 무역전쟁 완화 발언을 좀 이어가면서 좀 또닥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완화적인 발언에 대해서 매수적 포지션을 접근하려면은 여기서 보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아까 누누이 언급했다시피 이제 스페 60분봉에서 밀렸을 때 그때부터 매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수 장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7050 대 저항 자체가 맞는지 오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이 저항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내일부터 매수적 뷰를 봐도 무방할 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수 관련해 갖고는 오늘 무리할 필요성은 없어요. 지수가 너무 다운된 그림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 이 완화라든가 또 증폭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진폭 자체가 상당히 클 예정이니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해외 선물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이제 고수익 고위험이에요. 고수익 고위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도 리스크고 두 번째도 리스크고 세 번째도 리스크예요. 이 관리만 필수적으로 한다면은 누적 수익을 충분히 쌓을 만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관련해 갖고는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상 좀 필요할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7050 대 저항 때만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 매매는 그냥 패스 이런 쪽으로 넘겨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용 마스터님 의견 좀 들어봤고요.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 지금 뭐 트럼프가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이 완화감을 좀 줄여 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안도감이 좀 시장에 먹히 좀 들어맞고 있는 것 같나요? 근데 이제 미국이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예. 딱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중간선거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거 말고 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상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당선되는 이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러시아하고 짜고 힐러리 클린턴 해킹해가지고 그거 퍼뜨려가지고 당선될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제가 사실이다라고 뭐 단정 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정황상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내용이. 근데 그걸로 당선된 사람이 만약에 중간선거 패배하면은 탄핵당하는데 이걸 자기가 탄핵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중간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기냐. 자기의 콘크리트 지지율만 잡아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정책, 내가 진행하려고 했던 정책,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던 사람한테 그대로 계속 해줘야 그 사람이 계속 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경기는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마치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밑바닥 잘 다져놔서 온 거긴 하지만 자기 때 결실을 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금 인하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더 부스트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자기 지지율만 잘 지키면 된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선거 이겨야 되는데 중간선거 하려고 했던 얘기가 너무 세게 나가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처럼 그냥 나 항복할래 그냥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화적인 코멘트를 서서히 해줄 시기가 온 겁니다. 온 건데, 근데 이 말로 너무 우리가 이제 너무 말잔치에 너무 휩쓸리지 말자고 하는 게 뭐냐면 지표가 좀 그렇게 좋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잘 나가기에는 힘든 상황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결과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서도 위기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금리 인상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동안 기업 부채를 쌓아오면서 민간 부채부터 해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던 곳에서 한번 여기서 건전하게 조정줘서 일단락을 시켜주고 가느냐 안 주고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런 부분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똑같이 벌어졌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벌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브라질은 어차피 안 좋았으니까요. 계속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신흥국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됐던 이유들은 원래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지수가 고점일 때 발생했고 당연히 발생한 시기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말잔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냥 강대강으로 가기에는 너무, 서로 잃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완화적인 코멘트 하면서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한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수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추세적으로 그 방향대로 가냐 마냐의 문제는 결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트럼프의 발언 이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앞서서 두 번째 이슈 유로FX 외신 쪽의 뉴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유로FX에 대해서는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역시나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통화까지 함께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달러는 지금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이죠. 회담에서 앞으로 유로존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역시나 이 달러 역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EU 회담에서는 이 이민자 문제와 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주요하게 조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기독사회당과 난민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또 독일이 유럽에서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또 이슈가 유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어떤 타협점도 아직은 없지만 이번 EU 회담을 통해 난민 문제가 미디어와 그리고 EU 정책에 대두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BK SM 매니지먼트의 FX 스트래티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브렉시트 이슈 역시 EU 회담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EU 회담에서 논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어떠한 뚜렷한 결정 없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파운드화가 이 브뤼셀에서 회담이 열리는 이 회담에서 영국에는 그닥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운드화 역시 좀 눌림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ACLS 글로벌의 수석 스트래티지스트의 그 말을 또 인용을 하면요. 내 생각에는 이 브렉시트는 EU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논의할 것은 없다.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영국이 EU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포지션이나 뭔가를 내놓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은 이 영국의 EU 회담은 좀 결과가 부정적일 것 같고 또 파운드화에도 그닥 낙관적인 전망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달러 관련된 CNBC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연일 이어지는 무역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통화 중에서도 또 상대적인 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나 또 스위스 프랑은 좀 지지받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이 무역전쟁이 곧 수개월 내에 다가올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지금 시장은 혼란과 변동의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는 전반적으로 이 미국발 무역 전쟁에 계속 혼조세의 좀 신호를 나타내면서 박스권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코메르츠뱅크에서는 이 최근에 헤드라인 이런 보도 이런 언론 보도들은 처음보다는 조금 완화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시장은 극단적인 상황에 조심하고 또 피하고 있고 이는 이제 엔과 프랑스, 이제 스위스 프랑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역시 진단을 했습니다. 방금 언급을 드린 대로 이 간밤에 그 엔화가 소폭의 좀 약세를 나타냈지만 이 지난달에 2018년 최고점 바로 근처를 지금 찍고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또 위험도의 특정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스위스 프랑 역시 이 상승세를 좀 견조하게 유지 중이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EU 회의 관련 소식들은 영국과 파운드화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에 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 외신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이와 시큐리티에서는 이 얼마나 오랫동안 달러의 지지 분위기가 유지될지가 조금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역 관련 이슈는 한동안 이 통화 시장의 방향성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통화 관련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료팩스까지 박나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72달러가 다시 돌파가 되면서 73달러도 돌파가 됐습니다. 73.26달러 선으로 1% 넘는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1.3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이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어제장의 API 쪽과 EI 쪽의 재고 발표 900만 배럴의 감소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두 분께 현재 가격대에서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을까요? 네,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다운이고요. 해영마스터님이 또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장도 72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신세계 쪽에서 원유재고 발표 함께 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은 73달러도 돌파를 하면서 37까지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현재 부분에서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일단 가격대가 너무 좀 올라갔나요? 너무 따라가기 좀 힘들까요? 네, 일단은 네. 여러분들 지금 오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일에 대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쓰는 로직 자체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포지션을 하나 잡고 있어요. 사실 정현 분들한테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대가 지금 저희가 원래 지금 아직까지도 보유 중입니다. 72.38에 매수 잡고 지금 매수분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같이 잡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매수적 신호가 발생하고 아직 청산 신호가 안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조금 매수 신호의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 이유는 시황적으로 서포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봉상 만약에 매수 매도를 들었다면 저는 이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당장 매도는 보기가 힘들어요. 당장은 왜냐면은 힘들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일봉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야 오펙이 터졌는데 왜 매수로 터지냐 이거에 대해서 의아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오펙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전 목요일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저는 봐도 매수라고 했어요. 이건 매수다. 왜 그러냐는지 당위성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매수적으로 봐야지 매도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펙 관련해 갖고 야 증산했는데 왜 안 떨어지고 이게 왜 미친 듯이 오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아할 거예요. 굉장하게. 이게 사실 지금 굉장한 논점이고 근데 여러분들 원래 당초에 러시아랑 오펙 관련해 갖고 증산을 약속한 것 자체는 소멸이 다 된 거예요. 오펙 회의 전에.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의 전에 이제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 이제 러시아랑 오펙 관련이랑 야 우리 100만 배럴 이제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오펙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이 시황 자체가 여기서서 다 소멸이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소리가 있죠. 여기에 적용되는 예시겠죠, 하나에. 실질적으로 이제 10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합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매수 부분을 봤던 게 여러분들 제일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실제치는 60만 배럴에 밖에 육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실제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치가 100만 배럴을 합의를 받지만은 실제치가 60만 배럴에 지금 도달을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날 얘기를 드렸습니다. 러시아랑 오펙 간의 관계는 일단은 지네라고 해서 좀 말이 이상한데 원래 당초에 약속 자체를 안 지킨 애들이에요. 약속 자체를 안 지킨 애들이고 100만 배럴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도 이제 100만 배럴이지만은 합의는 됐지만은 60만 배럴이 안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일이었죠. 미국 장관이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도출이 안 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시사하다 보니까 이란에 대한 공급 부분을 제로로 맞춰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란의 틀을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볼 수 있는 뷰가 전혀 성립이 안 돼요. 확실하게. 이게 매도 뷰를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매도 뷰를 볼 수 있는 거는 이것도 같은 이치예요. 스팬이 뚫고 다시 내려가야지 그때부터 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100틱, 200틱씩 계속적으로 터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영매매를 해갖고 노리겠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이에요. 근데 시황 자체도 100만 배럴에서 60만 배럴, 실제 60만 배럴, 그런 식으로 터졌고 이란에서도 핵 합의가 도출 안 될 가능성을 미국에서 가능성을 제기하다 보니까 공급량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여건이 놓여지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완강해요. 핵 합의에 관련해 갖고는. 그래서 이 상황 전개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다 보니까 매수적 포지션 단가를 굉장히 고려할 때다. 이렇게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왜 관망을 했냐면은 이거 단가 자체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오일을 설명할 때 오일에 대해서 매수를 어디서 봐야 되냐 이거 단가 자체를 다 놓친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손절 라인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폭 대비로 봐야 돼요. 진폭 대비.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오늘 벌써 이제 저가 대비해 갖고 터진 지금 매수뷰가 터진 거 자체가 보시면은 저가 고가 이제 130틱 정도 발생했죠. 거의 한 130틱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진폭 자체가 이만큼이나 발생을 한 상황에서 손절 라인을 20틱 30틱만 두고 갈 수 없는 포지션이 돼버려요. 지금 상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적 단가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러면은 이런 스팬 상단 위치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유용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볼 수 있는 포지션은 어디가 되나요? 그러면은 73.10에서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손절은 어떻게 되나요? 스팬 하단이니까 손절은 20틱 분량으로 잡고,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60분봉이나 장세 추세 자체가 매수뷰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매매 자체는
손실이 나더라도 영매매 자체는 자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올해 최고가 갱신입니다. 올해 최고가 갱신. 이 상황 안에서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고 조금 판단하고 매수적 접근만 조금 허용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5일 같은 경우 눌림씨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해영마스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지금 크루도일 현재 부근에서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가격, 업을 들어주셨죠? 다운을 들었죠, 다운을 들었죠. 저는. 다운 맞나요? 네, 다운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해왕마스터님 관망 들어오셨고 다운 들어오셨잖아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뭐 다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은 너무 입 아프니까 이거 월요일 날부터 제가 떠들었던 내용이죠. 70만 배럴 실제 70만 배럴일 거고 뭐 내용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 5팩 나오자마자 회의 나오자마자 아침에 얘기 드렸죠. 아침에 얘기 들어서 이 매수 시그널 떴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 떴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저희 하우스에 이제 김은세 의원이 직접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매수 시그널 떴기 때문에 매도 보지 말라. 근데 이제 와서 그럼 매도를 왜 보냐? 매도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어차피 전 다음 주 시간까지 뷰를 얘기 드리는 거니까 몇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말고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일단 오펙 회의 나왔는데 뭐 솔직히 이렇게 감산한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증산이 아니죠. 감산폭을 줄여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이란이 끝까지 반대했는데 결국 첫날에 이미 갈려버렸어요. 그냥 오펙 회의 첫날에 이란과 사우디 붙었다가 결국 사우디 편이 많아서 결국 첫날에 무너진 상황인데, 그냥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자면은, 이미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증산이 가능한 쪽은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일부 국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란은 반대는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란하고 같은 편인데 돈 쪽으로 따지고 보니까 사우디랑 편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란은 러시아 지원을 못 받고 결국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많이 증산은 어차피 미국이 거기서 도와줬죠. 이제 이란 거를 절대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EU와 중국, 인도가 5월달 제재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미국이 한국, 대만, 터키 일부 국가 딱 지정했어요. 딱 그 나라 빼고 나머지는 안 돼. 예, 근데 EU와 중국, 유럽이 마치 미국한테 이상하게 뭐 한마디 하는 것처럼 대놓고 수입했죠. 아예 그냥 이란 거를.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계속 작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만 안 있겠다고 했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하는데 중국이 이보다 좋은 협상 카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어요. 좋은 분위기로 거의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을 때 중국이 그랬죠. 미국한테 우리 너네 원유 수입 다 해줄게. 우리가 다 해줄게 했는데 지금 심화됐잖아요. 바로 이란에 전화했죠. 우린 계속 수입할 거다. 인도 말 안 들을 거예요. 분명히. EU, WTO 제소했잖아요.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 이게 다 협상 카드예요. EU, 중국한테는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거 자체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협상 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계속 수입할 겁니다. 계속 수입할 건데 그게 과연 상방으로 작용하냐 하방으로 작용하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생산량마저도 다 수입해서 그걸 다 끝내버리면 결국은 그만큼 공급이 또 딸리다는 얘기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어느 정도 공급에 있어서 이란 공급량은 어느 정도 중국이 좀 소화해 주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좀 줄어든다라고 다시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 하락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리비아 내전하고 이제 캐나다 오일샌드가 지금 멈췄어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사실 여기서 추가적 급등한 거는 우리가 오펙 회의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오일샌드 변압기 폭발해가지고 7월 말까지 생산 못해요. 1일 35만 배럴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리비아 내전도 좀 심화되면서 40만 배럴 중에 둘이 합치면 7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오펙K는 이미 거기서 일단락 됐었고요. 근데 갑자기 캐나다 쪽에서 문제 생겨버리니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중적인 면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설비 시설 가동률인데, 자, 정제 시설의 가동이 지금 거의 최고치까지 왔어요. 97%까지 왔어요. 왜냐면 드라이빙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정제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원유가 이제 감소하겠죠? 감소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게 있다는 뉘앙스는 뭐냐면 계속 정제 시설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원유 제공이 계속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방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자고요. 더 이상 정제율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라가 있어요. 97%면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정제를 못하면 원유가 쌓이겠죠, 또.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면 하방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외신을 봐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거 더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시장 뷰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다만 여기서 음봉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매도를 친다? 저는 이건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봉이 3개 땅땅땅 나오면 우리가 물론 바닥권에 나와야 됩니다만 이게 바닥권에 이렇게 양봉 3개 나오면 적산병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바닥권은 아니고 반등 구간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양봉이 계속 크게 세게 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매도를 때려서 매도를 노린다. 이거는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니죠. 당연히 음봉을 확인하고 지지부장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자리를 노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가 다시 출연하는 날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소폭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캐나다 오일샌드 쪽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지금 7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아직 어느 쪽에서는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미국하고 무역전쟁 타결이 되면 중국이 다시 미국 원전을 수입하겠죠. 서로 다 짝짝꿍 잘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다시 한번 손잡았으면은 당연히 중국이 어느 정도 제스처로 미국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만약 안 됐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자. 라는 얘기로 제가 요즘 워낙 다 보면 다 매수라고 해요. 요즘에 아무나 다 물어보는데 다들 매수라고 생각할 때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거 어떻게 매도 쳐? 그렇긴 해요. 시장에 대해서 뷰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자. 네. 이런 얘기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도 많이 빠졌을 때 투자자분들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음봉 나오는 상태에서도 매수를 들어가시는 이게 약간 예측 매매잖아요. 이러다가 좀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매도에 있어서도 음봉을 좀 보고 들어가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은 다시 73달러 중반대로 내려오면서 73.5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그 전에 가격대 지금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3달러 돌파 이후에 중후반대까지 좀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자, 지금 73.45달러 선으로 다시 가격대 소폭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73.58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73.44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만나보셨기 때문에 외신 쪽에서도 이에 맞는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박남께서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앵커분께서 지금 가격 짚어주셨듯이 이제 오일 가격이 좁은 폭에서 출렁이면서 상승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트레이더들은 이 미국이 전 세계에 11월 4일까지 시간을 주면서 이란 오일 수입을 금지해라라는 이 명령 제재에 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촉발 무역 전쟁에 또 이란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좀 곤두서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EIA 원유 재고 발표는요,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좀 하락치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코메르츠뱅크는 아무래도 이런 이유는 사상 최고의 원유 프로세싱과 또 기록적인 미국의 오일 수출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요, 현재 하루 24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널리스트들은 일단 이렇게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40만에서 100만 배럴 정도 6개월 안에 좀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요. 이란 제재에 대한 대비로 이번 달 1,008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정도로 증산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증산에 대한 조치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우려를 상쇄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 보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CNBC 보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이터의 소식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인 혼조세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로 비롯된 이 수출 하락 공급 차질이 예상이 되면서 이 오일이 3년 반 동안 거의 전폭적인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러한 미국의 강경책이 조금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오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40% 이상 증가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BNP 파리바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펙의 증산은 이란 공급 차질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역시나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ANG은행이죠. ANG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오일 재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또 저장 능력 역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문제를 커버할 안전장치가 지금 현재 이 오일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 상황도 역시나 무역 분쟁과 또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으로 출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하방과 또 상방 압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기 뷰는 이제 상승이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이 지정학적 문제를 커버할 안전장치는 없는 상태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73달러 넘어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반대, 중후반대까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은데 73.6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마스터님 지금 가격대가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매수로 네네. 더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냐 이게 가장 논점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과연 매수로 어제같이 200틱, 300틱하고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진폭 자체가 매도로 내려올 때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60분봉으로 볼게요. 네. 자, 굉장히 짧죠. 이게 조정 장세예요.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는데 칠 때는 한 번에 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입 구간하고 손절 라인만 확실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오늘 마감은 했습니다. 72.38 매수에 73.45 청산으로 이제 100한 매틱 정도 먹고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 장세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지금 스팸 밑단을 조금 주목해야 돼요. 이 구간. 여기 보세요. 스팸 밑단. 이게 지금 포지션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이동의 평균에 이제 근거하기 때문에 이제 수치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변해요. 근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실시간 수치상으로는 73.07입니다. 73.07 아니면은 거기가 가장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 자막에는 이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실 분들은 이제 330틱 차트상 일목균형표 스팬 하단 이 부분에 지지를 한 차례 더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고가 갱신으로 봐야겠죠. 고가 갱신하면 이익저를 뽑고 오늘 마무리 하시는 게 좀 더 유용한 전략일 듯 싶습니다. 오일 관련해 갖고는 제가 이제 톡스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려요. 지금 톡스타 하고 있는데 무료
무료 톡스타 관련해갖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심지어 제가 강의할 때 무방으로 가끔 강의를 해요. 이제 오일 관련해갖고 오펙 회의 전에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매도적 뷰를 봐야 되는지 매수적 뷰를 봐야 되는지 이런 전략 자체를 강의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톡스타 분들은 많이 보셔갖고 이제 손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건을 조금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무방을 언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설명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톡스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 시황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주요 전략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니까 꼭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73.6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이 가격 상승폭, 상승치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격대 올라갈 거라고 좀 보실까요? 저는 항상 네. 아침에 제가 전체적으로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85달러가 저희 하우스 뷰라고 항상. 85달러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연초부터 그랬고요. 예, 연초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상승한다. 계속 상승할 수 있고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겠지만 그래도 85달러 이상 넘기는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베이커슈 시치공수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시치공수 한번 보시면은, 내일 나오겠죠, 또. 내일 나올 텐데요. 일단, 시치공수가, 유가가 잠깐 밀렸을 때, 그러니까 최고점에 있을 때는 정말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난번 70달러를 넘었을 때는, 12개, 막 10몇 개씩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유가가 하락했을 때 시추공수가 거의 변함이 없었던.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서 이제 반응이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 반응까지는. 근데 반응까지는 시추공수가 갑자기 유가 오른다 그래서 야, 지금부터 파! 이게 안 되죠? 예. 유가가 좀 많이 오르면은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장비도 사야 되고 그래야 파잖아요. 시추공은.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어느 정도 개수가 뭐 지지부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추공수가 다시 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뛰어버리면 결국은 공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정제시설 가동률이 97%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제가 더 이상 안 되는데 그러면 원유는 계속 생산하는데 그럼 쌓여있겠죠, 당연히. 그럼 재고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조정 가격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한 85달러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분명히. 한번 투기적 포지션이 한번 몰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끝없이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끝없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150달러 막 넘게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골드만삭스부터 해가지고 전 IB들이 다 투기적 포지션에 다 동참해가지고 유가를 어마어마하게 올렸던 적이 있죠. 2008년에. 그때 강남대로에서 차 끌고 다니면 진짜 리얼한 부자라고 다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그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은 유가는 어느 정도 상승 부분 통제된다. 85달러까지에 대한 뷰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베이커 휴지 굴착 장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한 대 줄였어요. 그렇죠. 딱 한 대입니다. 오펙 회의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있기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제 지금 있은 후로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또 반응이 또 나오겠죠. 바로 또. 네, 그렇다면 이 한 대 줄인 거에 대해서는 오펙 총회 전이기 때문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유가가 더 오르면 이제 두 자릿수로 다시 또 늘는 거죠. 70달러 넘었을 때 시추공수 숫자 늘어난 거 보면 두 자릿수씩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증산에 대해서 총회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내일 발표될 그 장비 변화수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내일은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유가가 당장 오른다 그래서 야, 저기 굴착장 빨리 갖고 와. 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주문도 해야 되고 장비도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일단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한 2주 후 그렇죠. 정도 좀 보자라는 변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펙 총회에서 증산을 한 지 100만 배럴에 제한 증산이 이어졌고 일단 미국 쪽에서의 변화는 한 2주 정도의 그런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크루도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도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이 11시 34분 지나가면서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시세는 지수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다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는 2695.50포인트로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0.3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982.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초반보다 꽤 많이 상승했는데요. 일단 1.16580달러로 1.16달러 중반대 가격도 다시 회복이 됐고요. 0.27%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1,253달러, 여전히 1,250달러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도일은 거의 이제 2% 가까이 올라오면서 73.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도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상회의가 개막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난민 문제를 논의 앞두고 좀 심각한 분위기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EU 정상회의가 개막이 됐고 현재는 유로FX 초반보다는 가격대가 조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워낙 난민 문제가 참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유로 쪽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이 난민 문제도 앞선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처럼 장기화가 된다면 유로화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당연히 유로한테 안 좋겠죠. 안 좋은데 지금 난민 자체가 유로 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갉아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본적인 해결은 이제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잘 중재하는 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인데 그 해결책을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잘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긴 합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난민 문제가 절대 이제 좋은 형태로 이렇게 유로 경기에 반영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난민 같은 경우 문제들이 이제 유로존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이끌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불안해지는 거 한 면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그게 뭐 엄청나게 효과가 티가 날 정도로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역시나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지 않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좀 티가 나지는 않겠죠. 급격하게 좀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뭐 이렇게 테러한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뭐 그러지 않는다면 이란 전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 난민 문제 지금 EU 정상회의가 개막이 되면서 그 부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스터님은 이 난민 문제 유로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요. 저는 이거 상관없어요. 유로랑 달러에 대비해 갖고 이거는 전혀 영향 없는 시황이에요. 이거는. 차라리 내일 정책 관련해 갖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난민 문제는 이거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뭐 EU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일부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고 다 시사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내일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더 중요해요. 이 난민 문제는 저는 포커스 전혀 안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이제 통화 관련해갖고 지수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논점의 자체, 유로라든가 달러에 대한 논점 자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흐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민 문제 자체는 포커스를 굉장히 안 맞추고 아예 안 맞춥니다. 신경을 아예 쓰지 말자는 이주이고 차라리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를 좀 집중하실 바래요. 그게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유로랑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지금 차라리 EU 정상회의가 이제 개막이 됐잖아요. 저는 차라리 EU 정상회담에서 난민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잘 그게 나오면은 그걸 화두로, 그걸 포커스로 이제 매매의 어떤 시황을 잡는 그런 얘기로 이끌어야 되지, 이거는 논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분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골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떨어지면서 1,250달러 초반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께 먼저 업앤더 확인한 이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자, 지금 1,25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골드에 있어서 지금 통일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골드에 대해서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다운 들어주셨습니다. 네, 더 떨어진 전저점이 좀 남았어요. 아, 그래요? 전저점 네. 남아서 우리 전저점을 찍으라고 네. 있는 거니까. 네. 네, 우리 찍으라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찍으러 한번 가야죠. 찍으러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달러가 네. 뭐 지금 살짝 무역전쟁이 이렇게 완화되면서 살짝 오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게 만약에 완화를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습을 하고 싶어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강하게 가면 정말 수습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중국도 그와 비슷한 제재와 조치를 여러 개 하는데 미국은 이 생각이에요.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 왜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파는 거 다 합쳐봐야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미국이 중국한테 파는 거는 관세를 그 정도 물릴 수준이 안 돼요. 전체 교역량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너네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비관세 장벽이 있어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위안화 급락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가. 위안화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오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면은 사실 위안화가 이제 또 다시 소폭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대강으로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중국은 진짜 위안화 고정환율이잖아요. 정부에서 고시한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고시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시를 할 때 계속 낮춰버리고, 낮추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미국 관세를 관세대로 물렸는데 아무 효과가 없게 돼요. 왜냐면 판매 제품 자체가 가격이 싸게 들어오니까 관세를 넣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판매된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은 관세는 관세대로 붙여놓고, 그렇고 결국은 무역전쟁에서 결국 승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 그렇게 해봐야 미국이 어차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얘기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런 얘기해요. 미국이 이거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미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우리 항복할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 항복할게 그러잖아요. 그 회사는 없어집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응징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은 중간선거를 대놓고 중간선거 앞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분명히 온화적인 약간 제스처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꼭 다음 주 금요일 끝나면 이거 1달러.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달러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다시 반등. 그러려면 지금 전저점 244.3 요 정도 좀 더 미칠 수도 있겠네요. 244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한번 찍어주겠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제 하방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골드 하방 의견 들어봤고요. 해왕 마스터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운 의견 주셨는데, 네,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질문을 신세계에서 하나 받았어요.
1에서 매도를 잡고 있는데 네. 진폭으로 100틱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50틱 정도. 이거 어떡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게 1250까지 냅두라고 했어요. 홀딩하라고. 저는 본절 걸고 냅두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일단은 달러가 고가갱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열린 상황이었고 골드 자체가 추가적으로 무너진다는 거를 포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때 150틱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까지 이끌었으면 이제 500틱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이상의 실현손익이 가능한 이제 진입 구간이 된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150틱만 먹고 놓치기는 아깝다. 근데 이 매도분이 아직도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어디까지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245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내일 저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장기 추세. 여러분들. 장기 추세. 이게 지금 강한 지지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체가 필요해요. 조건이 뭐냐? 달러가 무조건 변곡이 나와야 됩니다. 매수비로 엄청난 큰 비를 먹기 위해서는 달러가 무조건 변곡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만한 시황 자체가 포커스에 뭐가 놓여있냐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내일 뭐가 있나? 소비자 물가 지수 있네. 유로. 22에서 회의 열리네. 볼만하겠다. 그래서 내일 여기 밑단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고 장기 포지션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톡스타를 통해서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이게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고 내용 자체 시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판단한 다음에 장기 포지션을 진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스터님 여기서 만약에 저가를 예상하고 이절을 뽑는다면 몇 틱 정도를 최종을 몇 틱 정도를 보십니까? 이러면은 저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1400까지 봅니다. 1400. 이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자체가 제가 이런 매수 추세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걸 먹는 거를, 이런 추세 자체를 먹는 걸. 근데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차트 자체로. 그린드 시황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이거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제 단기약으로 수익 자체를 조금 크게 내고 싶은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황 자체를 테스트하고 톡스타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 외신 쪽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네, 골드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요, 이 무역 분쟁 우려가 아무래도 이 무역 분쟁에도 달러가 좀 상승하는 이런 강달러의 모습을 보이면서 골드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이 물론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골드가 물론 소폭 상승을 했어요. 인기가. 하지만 이 달러나 국채 혹은 스위스 프랑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골드 이외의 다른 것을 찾는다라고 다른 전문가 그룹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싱크마켓닷컴에서는 이 약달러만이 골드 가격을 상승 견인하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 인덱스는 단기간 내에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요. 세계적인 그 금 ETF죠. SPDR 골드 트레이더 역시 골드 트러스트 역시나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이 골드의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외신 소식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출연진 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